뉴 진수.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지난 1983년 138일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9월 15일은 두 번째 맞는 이상가족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상가족 문제, 아마 이분이 가장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의 진행자이자 이상가족 신분으로 북한의 오빠와 상봉을 했었던 방송인 이지연 선생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KBS 대선배이기도 하십니다. 전 KBS 아나운서 이지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저 여기서 방송 한동안 했었거든요. 네, 일라디오 방송을. 여기가 사실 이제 저희 메인 스튜디오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자,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KBS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 진행하고 계세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특수 채널이거든. KBS 3라디오가 네네. 장애인과 또 다문화 가족, 네네.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1시간씩 시니어들을 위한, 특히 이제 장노년들을 위한 종합 정보 내지는 오락 프로그램 네. 진행하고 있어요. 아, 지금 좀,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대선배님한테 드리는 건 정말 외람된데 손색 없고 아무런 그 문제가 없으시네요. 여튼 죄송합니다. 여튼 너무 제가 놀라워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 네. 횟수로는 너무 오래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네. 그럼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작년에 40주년이었군요. 올해가 41년째인데 네. 조금 전에 패티김 씨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울리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우욱하고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요. 세월이 4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감동 내지는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은 매번 새로워요. 네. 그리고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울컥울컥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이 감정이 아직도 그렇게 풍부하신 살아있다는 거예요. 게. 예. 저를 너무 노인으로 생각하는. 아니요. 지금 우리 선생님 보니까 네, 아니요. 저도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속으로. 예. 저기 퇴근 시간에 네.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음성 참 좋다, 딕션 좋다, 뭐 이런 얘기. 아,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선배님이 또 칭찬해 주셨어요. 네네. 자, 1983년 한국전쟁 33주년을 맞아서 기획된 프로그램이 네. 장장 138일간의 생방송으로 이어질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네. 당시 제작진들 엄청난 반향, 엄청난 호응에 이제 힘을 얻으면서도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때 우리 전 KBS 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서 모두 네. 정말 흔한 표현으로 올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3주년 맞아서 일주일간 지금의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을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간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 가족 못 찾았소라는 하루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을 진행하는 생방송 동안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네. 나 가족 찾겠다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아직도 못 찾은 가족이 이 남한 땅 안에서 이렇게 많구나 해가지고 긴급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그 주였는데 바로 6월 30일에 긴급 편성해서 밤 10시에 6월 30일에 네. 방송을 2시간. 왜냐하면 그때는 밤 12시면 방송을 모두 마치는 때였어요. 네. 지금처럼 정파. 하는 게 예. 정파를 하는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네. 그때 기억해요. 신영숙 씨라는 분이 145태 때 헤어진 8남매를 찾겠다. 사촌 남매를. 얼마나 가족이 그리우면 사촌 남매를 찾겠다고 나왔는데 그 방송을 보고 30분 만에 서울에 사는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실제 찾던 그 인물들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와. 왜냐하면 모두 지금
가족 찾겠다고 나와서 정말 긴장된 표정으로 스튜디오 안도 정말 뭔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분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흥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방청석에 입 티켓 들고 앉아 계시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진행자들까지도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2시에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문공부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바로 허락을 받고 2시간을 연장한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계속 밀려오고. 그게 2시간이 4시간, 4시간이 그 다음날 8시간, 8시간이 점점점 해가지고 제일 많이 생방송 길게 한 게 16시간 35분. 와. 그게 138일 동안 이어졌죠. 예. 그건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네네.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 거예요. 영화도 나오긴 했어요. 그 후에 예, 예. 이산가족 아, 영화가 예, 예. 나오긴 했는데 영화도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이지연 선생님도 엄청난 강행군 소화했습니다. 아까 16시간 30분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138일 동안 이제 하셨어요. 이게 네, 네. 되게 힘들지만 또 소명감도 생겼습니까? 또 본인의 어떤 입장도 있고 어땠습니까? 이제 같이 진행하셨던 유철 선생님도 이산가족이셨고 네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6남매 중에 외아들인 오빠가 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갔다 끌려간 뒤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네. 가슴속에 엄청난 한을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들 하나 달랑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잃고 부모님이 평생을 힘들게 사셨었기 때문에 이 안에 커다란 엉어리가 있는데 선생님도 같이 진행한 두 사람도 네. 그런 네. 엉어리를 안고 시작하면서 둘이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하다 보면 바로 울음이 쏟아지니까 그걸 둘이 억제해가면서 눈물이 나도 참자라고 하면서 그걸 버티면서 해 나갔는데 어느 날 네. 그 이산가족 가운데 여러분 다 이제 워낙 이산가족 스타가 되셨어요. 30도시만큼이나 네. 허연철, 허연옥 남매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오빠가 지금 어릴 때 헤어졌던 남매 여동생을 찾는데 네. 얼굴이 똑같아요. 화면에 분할해서. 제주에서 허연옥 씨, 대전에서 허연철 씨가 나와서 우리 그때 KBS가 이제 그 분할 화면도 처음 시작을 했던 때고 네. 칼라 텔레비전이니까 전부터 금방 보이잖아요. 딱 보더니 바로 맞다마자 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너는 허씨야. 넌 김씨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양녀로 간 집안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지어준 이름을 예. 30년 넘게 살아온 동생이 오빠 생각날 때마다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제 오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성을 찾고 열심히 진행하다 결국 그날은 진행하다 그냥 박차고 뛰어나가서 아, 도저히 참을 할 수가 수가 없었어요. 유쌤 네. 혼자 진행하셨어요. 그런 날도 있었군요. 네, 네. 야, 그럼 뭐 이런 사례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 세계 최장 연속 시간 기록 세워서 네,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대표적인 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연 더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그 여동생을 찾고 바로 이분이 KBS 만세, 대한민국 만세 펑펑 울면서 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예. 광만영 씨 이름이 예, 예. 탐실이란 동생을 찾았어요. 이분들이 영등포역에서 둘이 헤어져 만든다고 끈으로 묶어서 같이 피난을 가다가 그 끈이 잠깐 이제 오빠가 먹을 거 찾아오겠다고 푸른 순간이 30년 동안 그 끈을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뭐 대성통곡을 하더니 바로 대한민국 만세, KBS 만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절을 하는데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허연철, 허연옥 씨 남매하고는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네네. 우리 광만영 씨도 건강히 잘 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뉴스레터 K는 지금 이지연 전 KBS 아나운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을 맡았었던 KBS 대선배 아나운서기도 하시고요. 지금 그 당시 상황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40주년 기념하는 해외 다큐멘터리에 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이제 제작됐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제작했고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방송사에서 네. 거기서 이제 프로듀서가 직접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부작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산가족 40년, 정전 70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분이 어떤 계기로 이 다큐를 기획했냐면 미국에서 80대 되신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 역할을 중간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아무 보수받지 않고. 아, 그랬어요. 네. 거기서 이산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도 이 슬픔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 착안해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본류로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KBS의 방송 이산가족 40년 네,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네. 허연철, 허윤옥 씨 남매하고 저하고 1부작에 이제 주인공이 됐었고 2부작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 이산가족들. 그렇군요. 그리고 3부작은 그 80대에 그 운동가이신 그분을 해서 지금 아직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유만식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다시 이산가족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남북 간 교신까지 단절을 해놔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지연 선생님 좀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자, 다큐멘터리 내용 이제 소개하시면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선생님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산가족으로 북한의 오빠와 상봉을 하셨습니다. 네. 북한의 오빠와는 어떻게 헤어지실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헤어지신 전쟁 거예요? 때 18살 네네. 학도병으로 네네. 끌려가서 음, 그 다음에 소식 끊기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네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일본에서 오빠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소문에서 일본까지도 갔어요. 갔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후에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산가족 방송할 당시에도 오빠가 살아 계실까? 계신다면 북에 계실까? 네. 북에 계신다면 무슨 일 하고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만 있었지.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식을 알 수가 없진 않을 그러니까요. 텐데라고 했는데 방송하는 내내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 방송은 83년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만나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네. 오빠가 살아계시면 만날 수가 있겠네 했는데 7월 17일에 그해 네. 재헌절에 KBS 자막으로 계속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다는 자막이 나온 거예요. 언니가 빨리 봐라 KBS를 지금. 네. 그 밑에 오빠가 저희를 찾는 그 쭉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 오빠는. 그리고 바로 KBS로 달려 나왔죠. 네.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8월 15일에 한 달 만에 오빠가 18살에 헤어졌던 오빠가 저는 아기니까 모르죠. 아직 아기 때였으니까. 예. 언니들은 다 알죠. 50년 뒤에 68세가 돼서 상봉장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오빠 사진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오신다. 네. 그렇게 3박 4일 만나고 헤어진 뒤에 지금까지도 다시 또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네. 또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2418님이 그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참 새롭네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 목소리 그때 참 울었어요. 제 나이 22살 이산가족도 없으면서 밤을 새면서 보곤 했죠. 빨리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당시 오빠는 며칠을 같이 보내신 겁니까? 3박 4일인데요. 예. 단체로 그냥 잠깐 만나는 거 말고 개인 시간은 딱 서로 그 호텔 방에서 네. 짤막하게 한 시간 반? 그거 사흘 합쳐서? 네네. 같이 뭐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잔다든가 뭐 부둥켜 안고 울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조금 더 체감을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네, 네. 오빠의 그 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게 네. 있으니까 네, 네. 언니들은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 울지도 못해요. 그래요? 네네. 계속 큰 언니는 계속 오빠 얼굴만 만지고 오빠는 또 큰 언니한테 어머니 같은 누이요. 누이하고 오빠도 그냥 계속 우시기만 하고 네네. 부모님이 이미 이제 못 보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빠가 북한에서 이제 자기 아이들 얘기 쭉 하고 야 뭐 우리 딸은 지금 평양 사는 의사다부터 시작해서 예. 큰 아들은 뭐 둘째 아들은 뭐 그다음에 둘째 아들을 그 똑똑한 아이를 잃었다 막 그러면서 잃고 나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라고 하더니 네. 울지를 못해요. 호텔 위에 스프링클러를 보더니 저게 뭐냐고. 감시 카메라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불이 나면 물이 내려오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때 울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그것도 또 그쪽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저는 똑똑했었기 때문에 뭐 가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왜냐면 한 달 동안 네. 오빠가 이제 기다리면서 아니면 대학 교수일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인민 배우가 되어서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리면서 선글라스 쓰고 막 춤을 내리는 게 막 신문에 이만큼 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진행했던 아나운서였고 오빠도 인민 배우가 아니니까 계속 카메라가 이제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그 배우라서 그러는지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군요. 꼭 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2년 안에 통일된다 마. 아주 확신을 하면서 네. 우리 또 만난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난 다시 내려와서 나 경복궁 가서 영화 촬영할 거다. 한국의 배우 누구누가 영화 촬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통일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떠나신 후에 그 2년이 지금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실 때 특별히 말씀 나눈 거는 그냥 건강하자였어요. 건강하자였다. 네. 이후에는 연락을 또 서로 못 취하고 지금 뭐 생사나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게 그로부터 또 24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나고 24년이 됐는데 오빠 68세 만났으니까 네. 칠순되니까 도저히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빠 어떻게 칠순인데 잔치는 하셨나.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제사를 모셔간다고 했어요. 내가 네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 제사 날짜 기일을 적어줬더니 내가 물 한 그릇 떠놓더라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가져갔는데 모셔갔는데 부모님 기일이 돌아오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칠순 때도 임진각 가고 부모님 기일만 되면 또 임진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또 그 후유증이 좀 있나 봐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조금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을 거라는 얘기 전에는 포기하고 살았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긴 세월 50년의 세월 동안 살아 계실까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희망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신청해서 만나신 분들은 정말 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지만 만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산을 통해서 또 다시 그 통한의 세월이 이어지니까 제2의 이산이다. 네. 이런 세월이 네. 정말 눈 감기 전에는 언제 또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우리의 이산가족 연로하신 분들은 몇백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작년에 이산가족의 날 네. 1회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가서 뵈니까 105세 드신 이산가족 할머니가 오셨어요. 네네. 그분 말씀이 나는 절대 내 고향 땅 밟기 전에는 내가 눈 감을 수 없어. 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지금 방송인 이지연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한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빨리빨리 질문을 한 2개 드릴게요. 현재 이산 가족 뭐 가족들 포함해서 60에서 70만 정도 추산되는데 네. 우리 이지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쪽에서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일을 좀 시급하게 뭘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로 끝났거든요. 끝나고 네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나마 그때 나가서라도 달려가서라도 네. 평양을 가든 그들이 서울에 오든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 희망을 지금 희망의 끈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든 무슨 정치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기회. 네네. 네. 아니면 서신이라도 네. 편지로라도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자, 그 서신과 만나는 거 말씀하죠. 이산가족 기념관 설립 필요성도 얘기하셨어요. 그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념관이 있으면은 네. 이런 후손들이 와서라도 우리 KBS 견학골 오는 친구들이 네. 우리 기념관을 와서 여기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산 가족들이 이런 아픔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만들어줄 때는 이거를 길이길이 보존해서 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전시관 박물관에서 그런 걸 보고 느낄 수 있고 전쟁의 참상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시간은 한 40초 남았는데 한 2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요.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줄로 당부 말씀. 네. 아까 제가 104세 되신 할머니 말씀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건강 잘 챙기셔서 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꼭 갖고 부둥키 않고 계시고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자, 지금까지 전 KBS 아나운서인 방송인 이지연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